과시표에게 실무 원과에게 문제 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죠. 문제 2. 다음은 엑셀년 8월 주식회사 국세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료이다. 1.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다음과 같다. 보조 부문, 제조 부문이 있고요. 보조 부문의 동력 부문에는 2만 원, 수선 부문에는 3만 원, 제조 부문의 절단 부문에는 5만 원, 조립 부문에는 7만 원이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했네요. 2. 보조 부문 원가 배부 기준과 보조 부문 서비스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동력 부분, 수선 부분 이렇게 그 두 기준이 있고 두 부문이 있고요. 배부 기준, 동력 부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동력 부문의 배부 기준은 운전 시간이고요. 자, 동력 부문의 배부 기준은 운전 시간이고요. 요 몇 시간씩 다른 부문에서 썼을까라는 거야. 수선 부문 100시간, 절단 부문 400시간, 조립 부문 600시간의 운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수선 부분 같은 경우 배부 기준은 수선액이야. 수선하는 데 들어간 돈으로 그 비용으로 이제 그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할 건데 자, 다른 부분이 세 군데죠. 수선 부분 빼고 동력 부분, 절단 부분, 조립 부분에서 수선하는데 들어간 수선비들 얼마야? 3,000원, 만원, 5,000원 이렇게 표를 분석한 겁니다. 해석한 거예요. 3. 제조 부문, 절단 부문, 조립 부문의 실제 발생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절단 부문은 직접 노무 시간 700시간, 기계 작업 시간 1000시간, 조립 부문은 직접 노무 시간 1000시간, 기계 작업 시간 700시간 이렇게 발생했네요. 실제 발생 시간. 4. A 제품은 모두 2001년 8월에 착수하여 2001년 8월에 완성했다. 착수부터 완성까지 모두 8월에 한 기간 안에 일어났다는 거죠. A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각 제조 부문에서 발생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A 제품만 들어간 시간이네요. 절단 부문 직접 노무 시간 50시간, 기계 작업 시간 100시간. 조립 부문은 직접 노무 시간 100시간, 기계 작업 시간 50시간. 이렇게 들어갔고. 자, 물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 2번도 전체 배점은 25점이고요. 물음이 3개가 있습니다. 1번,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여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부하는 경우 제조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원가를 각각 계산하시오. 2.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구하고 A 제품을 배부될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하시오. 단, 회사는 공장 전체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 산정 시에 직접 노무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 물음 3, 마지막. 보조 부문 원가를 직접 배부법을 사용하고 하여 배부하는 경우 제조 부문별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구하고 A 제품에 배부될 제조 간접 원가를 계산하시오. 단,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 산정 시에 절단 부문은 기계 작업 시간, 조립 부문은 직접 노무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문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그럼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이에요. 이 주제 같은 경우는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이라는 이제 소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세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 세 개, 계정, 실정표, 전변초. 자, 거기서 하자면은 굳이 말하자면은 앞에서 이제 개별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 기본적으로 그 박스들은 그냥 디폴트 그 기본값 제일 위에 있는 걸 적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그냥 가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정을 하고 결국은 이슈가 제조가 안전원가예요. 제조가 안전원가. 여러분, 지금 제목이 여러분 보조 부분이잖아요. 보조 부분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새우깡 말고 딴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가봤자 갤럭시죠. 자, 갤럭시를 만든다고 해봐요. 갤럭시를 만드는 그게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 그 옆에 외곽에 들어가는 거를 절단도 하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조립도 하고 그냥 단순화해서 말할게요. 지금 이 제조 부문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 똑같이 들려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다양하게 엄청 복잡하겠지만 우린 단순화해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메인 작업이 두 가지라고 해볼게요. 이것저것 절단을 해서 반도체도 절단하고 좀 말도 안 되지만 이것저것 절단을 하는 절단 부분 그리고 조립 부분, 그거를 합쳐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조립 부분. 이게 메인이라고 할게요, 메인. 메인이에요, 메인 과정이지. 즉, 주 과정인 거예요, 주 과정. 주 과정. 스마트폰이라는 갤럭시를 만드는 주 과정인 거야, 이게. 보통 우리가 여기만 생각해요. 그냥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가 관리 얘기라는 학문을 하니까 좀 더 안에 소주제로서 자,
그렇다면 정말 현실화 시켜보자. 한 가지 상황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게 뭐냐면, 야, 너희가 실제로 그런 부분 말고도 주된 부분, 주 부분 말고 메인 부분 말고도 그 갤럭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뭐 전기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뭐 그 기계가 고장났으면 그 기계를 고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다, 여러분? 보조야, 보조. 보조 과정. 뭐냐, 뭐 서브 개념이죠. 보조 과정인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 거기서 들어간 돈을 어떻게 할래? 라는 거야. 거기서 들어간 돈이 있을 텐데 거기도 돈이 쓸 거 아니야. 그죠? 여기 보면 동력 부문, 수송 부문이죠. 이게 뭐라고 했어? 보조 부문이라고 했잖아. 메인은 아닌데 필수적으로 보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전기가 있어야지 공장도 돌아갈 거고 어떤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계가 고장났다. 그럼 그걸 수선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수선이라는 건 고친다는 의미죠. 자, 고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보조 부문이 필요하고 보조 부문에서 원가가 들어갈 텐데 너희들 여기서 들어간 돈을 어떻게 제품에 배부할래? 라는 거야. 갤럭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갤럭시 노트도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하면 결국 얘들도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품이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조 부문이 열심히 전기도 주고 열심히 고장난 기계도 고쳐서 내가 완성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제품한테 결국은 부담을 시켜야 돼. 그죠? 거기서 생산된, 거기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예요, 얘들은. 제조 간접 원가,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어떻게 배부할 것이냐, 제품에. 그게 지금 이 이슈인 거야, 이슈. 뭐랄까, 소주제인 거, 소주제. 하지만 계산이 약간 시험 내기 되게 적합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제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의 그냥 하부 주제, 하부 주제. 아주 그냥 안에 있는 새끼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하부 주제인데 요것만으로 시험이 되게 잘 나오죠. 왜?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거든. 하지만 지금 뭐 하는 건지는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상한 계산을 하고 있지? 왜 방정식으로 세워줘? 막 이러고 있어. 그죠? 그런 질문이 들 거야. 왜 갑자기 뭐 연립 1차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뭐 모르겠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방법이 보통 세 개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메인이 있다는 거야. 스마트폰을 만드는 메인 과정이 있다는 거야. 뭐 자르고 조립하고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정, 메인 공정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 얘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동력, 전기도 보급해야 되고요. 보급해 줘야 되고 중간에 기계가 뭔가 고장 났다면 그걸 고쳐가지고 부품도 새로 갈아주고 옆에서 관리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들을 스마트폰 만드는 기계를. 그런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돈,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어떻게 스마트폰, 완성된 최종 제품에 어떤 과정으로 부담시킬 것이냐. 직접 부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직접 여러분 이것도 간접이잖아. 제조 간접 원가인데. 그죠? 그래서 전기를 줬어.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전기가 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한 대에 들어갔는지 알기 어렵잖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그죠? 제조 간접은 어떻게 한다고요? 얘들을 일단 여기 제조 부문 뭐 스마트폰 아까 반도체 자르고 조립하는 이 공정 있죠. 이 공정이 얼만큼 뭐 전기를 썼고 얼만큼 기계 고치는데 수선을 했느냐. 이 제조 부문에서 보조 부문을 얼마나 이용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는 거야. 일단 이 부문에 제조 부문에. 그 다음에 그럼 자연스럽게 제조 부문에서 원래 발생한 간접 원가 또 있겠죠. 제조 간접 원가. 걔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제품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합친다는 거죠. 이렇게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분에 더해줘. 그래서 이 최종 더해진 금액을 제품에 당연히 이 OH를 부담하게 되겠지. 부담시키겠죠. 요런 과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일단 제조 부문으로 넘겨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제조 부분에서 그 숫자들을 그 원가를 부담하고 자연스럽게 제조 부분에서 원래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하고 그 배부받은 걸 합쳐서 제품으로 뿌려주려고 하는구나. 지금 물어보는 게 뭐다 여러분? 지금 물어보는 게 이 과정. 이거를 지금 뿌려주는 이거 있죠.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하는 보라색 여기
보라색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뿌려주는 이거를 하는 거야. 여기에 방법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1, 2, 3, 3개가 있다는 거야. 엄격하게 말하면 6개가 있는데 우리 6개 근데 다 하긴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메인으로는 3개를 합시다. 3개를. 주로 이렇게 3개 물어보니까 3개를 우리는 알고 가는 게 목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제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에 합리적으로 배분시킬 것이냐.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다? 보조 부문 원가의 배분이라는 거예요. 어디 배분? 제조 부문의 배분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의 제조 부문의 배분이지. 어디 배분이야 이 말이잖아. 의 어디 무슨 말인지 알죠?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의 어디 배분한다고? 제조 부분에 배분한다고. 됐죠? 이제 지울게요. 자, 여러분 보통은 여기 보면 제가 여기 표현을 여러분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제조 부분 파란 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제가 저도 P1, P2 이렇게 쓰고 보통은 약자로 쓸 때 이렇게 많이 주어집니다. P1, P2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P는 여러분 뭐냐면 프라이머리란 뜻이야. 여러분 프라이머리가 어떤 뜻이에요? 프라임 이게 최고 이런 뜻이잖아요. 프라이머리는 주된 이런 뜻이에요. 알죠? 여기서 P를 쓰는 거야. 아까 메인이란 뜻이에요. 메인 말 그대로.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는데 메인이란 뜻입니다. 그냥 메인.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 과정이 핵심이라는 거야.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 그러니까 P1 과정, P2 과정 이런 말이야. 프라이머리 과정이라는 뜻이야. 옆에 S는 뭘까요? 보조 부분은 쉽죠. 이건 서브. 우리 보통 서브가 옆에 서브한다, 보조해준다, 받쳐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브 과정이다. 메인 과정이 아니라 서브 과정이다. 그래서 약자도 S1, S2, P1, P2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예제로도 이렇게 많이 약자를 쓰죠. 참고해 두시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정리를 해뒀죠. 일단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 오른쪽을 많이 볼 거야. 이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 세 개부터 일단 하는 거야. 일단이 아니고 이게 꽤 공부할 양이 많죠. 여러분 요거 많이 했죠. 많이 들어봤죠. 직단상 이렇게 외우세요. 일단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몇 개가 있는지도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요 빨강이들 있죠. 빨갱이. 빨강이들 공 3개, 빨강 공 3개, 빨갱이 공 3개. 얘들 직단상 이 3개가 있구나.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있어. 지금 이 문제는 뭘 물어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직접 배분법 요것만 하면 돼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 봤죠? 뭐하고 뭐도 나와요?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다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그리고 직접 배분법은 이따가 이 문제 같은 이 문제에서 숫자로도 당연히 확인되겠지만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분 있죠. 여기 S1, S2 얘들끼리는 전혀 서로는 안 쓴다 라는 가정을 합니다. 수선 부분에는 동력 부분을 쓰지 않고 동력 부분은 수선 부분을 쓰지 않고 그냥 직접 동력 부분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에만 배부하면 되고요. 수선 부분도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에 요 2개만 있다고 가정하고 메인에 그냥 뿌려주면 돼. 요 방법이야. 직접 배분법이. 자, 단계 배분법은 자, 동력 부분과 수선 부분 그러니까 서브 있죠. 서브. S1, S2 서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중에 그걸 하나만 인식하겠다는 거야. 한 군데만. 그래서 단계 배분법은 여러분 문제에서 무조건 뭐부터 어떻게 주어져? 동력 부분, 수선 부분, 즉 S1부터 배부할지 S2부터 배부할지를 무조건 주어줘요. 문제. 물음 끝에 단서이 나온다고. 기출문제 봐봐요. 그죠? 거기 보면 단계 배분법으로 배부하라 라고 하면 이렇게 양괄호 치고 단서로 꼭 이렇게 나와 있어. 단 S1 부분부터 배부하기로 한다. 혹은 단 S2부터 배부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있어. 그게 없으면 문제가 성립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없으면 사실 문제가 오류인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풀이할 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야 돼. 1번 S1부터 배부하는 경우 2번 S2부터 배부하는 경우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출제 오류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주어줘요.
단계 배분법이라고 하면 문제 어딘가에 그게 있을 거야. 뭐부터 배분한다라는 거야. 응? 조금 그 보조 부분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한쪽만 인식하거든요. 만약에 S1부터 배분한다 그러면은 S1은 S2에 배부하고 P1에 배부하고 P2에 배부하고 이렇게 세 군데 다 줘. 일단 주지. S1부터 배부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S2를 배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S2는 지금 여기서 받아온 거 있죠, 요거. S1으로부터 받아온 거. 이거랑 원래 자기 S2에 있는 거랑 합쳐서 P1이랑 P2에만 배부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뭐부터 배부한다라고 하면 S1부터 배부한다라고 하면 뭐다? S1이 S2에 제공한 거는 인식을 하는 거야. S2가 받아왔잖아. 근데 뭐야? S2가 S1에 준 거는 계산 안 해. 지금 여기 봐요. 아까 전에 S2가 줄 때 S1에 처음으로 받아왔던 거 그냥 합쳐가지고 여기 두 군데 다 뿌렸지. P1, P2에 다 뿌렸지. 다시 S1에 줬어야 안 줬어? 다시 앞으로 가면 안 돼? 단계 배분법의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면 안 돼. 다시. 뒤로만 보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간다? 안 된다고. 이렇게. 요게 단계 배분법의 핵심이었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지우고. 만약에 단계 배분법에서 S2부터 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S2를 여러분 어때? S1 배부해, P1 배부해, P2 배부해. 지금 뭐라고? S2부터 배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배부하죠. 그러고 나서 그럼 2번. 그럼 그 다음에 S1이 배부해야겠지. S1은 어떻게 돼? S2로부터 받아온 거 요거 있죠? 요거 기억이라고 합시다. 요거까지 합쳐서 그죠?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기억이라는 거 처음에 S2로부터 받아온 요 기억까지 합쳐서 원래 자기 거랑 합쳐서 어디로? P1, P2로만 배부해야 돼. 다시 재배부하지 않는다고. 다시 S2 고마웠다. 너 다시 가져가.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렇게 두 개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단계 배분법은 문제상에서 뭐부터 배부한다라는 전제에 따라서 답이 아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에서 무조건 있어요. 단계 배분법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단 뭐부터 배부하기로 한다. 이렇게 무조건 주세요, 교수님께서. 그 전제에 따라서 풀면 됩니다. 자, 상호배분법은 자, 이게 뭐였어요? 이게 1차 방정식 나오는 거지. 1차 방정식 두 개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두 개 나오니까 그거 푸는 거였죠. 이건 어떻게 했어요? 상호배분법은 상호배분법이 가장 계산이 어렵지만 뭐랄까 가장 현실적인 거라고 했죠. 현실에 가까운. 뭐라 그랬어? 동력 부문과 수선 부문이 있으면 이 둘을 서로 상호 주고받은 거를 둘 다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주고받은 원가에 대해서. 둘 다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방정식부터 세워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 이따가 방정식 세우는 문제에서 다시 보세요. 지금 요거는 여기까지 지금 이 문제에서 풀면 너무 헷갈리니까. 자, S1도 S2에 영향을 주죠.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수송 부분, 뭘 고치는 부분. 기계 고치는데 전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래서 S1 동력 부분도 당연히 수송 부분에 자기 돈을 쓰게 하죠. 당연히. 자기 돈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봐봐. 동력 부분도 자기가 전기를 공급하려면 기계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사람이 전기를 뭐 이렇게 부싯돌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아, 너무 무식한 소리 했네요. 부싯돌은 불 나는 거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발전기로 막 이렇게 자전거 페달 밟고 있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자가 발전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기계를 쓸 거라고. 기계를 쓰다 보면 기계도 고장 나겠죠. 그러면 수선부에서 와서 그 동력부에 있는 기계도 고치겠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기도 당연히 이런 것도 생기는 거야. 수선부에서 와서 동력부에 있는 기계도 고치고 수선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용역을 주고 받잖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이것까지 다 반영한 게 뭐다? 상호배분법인 거야. 이러면 연립 1차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1차 방정식 두 개 세워가지고 x값 뭐 제풀이를 보면 대문자 A, 대문자 B 값을 찾아서 그 찾은 값을 뭐다? 이 두 군데 뿌려주는 거. 제조 부분에 뿌려주는 겁니다. A 값도 두 군데 뿌리고 B 값도 P1, P2에 뿌리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앞 회차 다른 회차에 풀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회차에는 직접 배분법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개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뭘 물어보는지 아셨죠 이제? 자, 아이고, 요거 밑에 내려가지고 여러분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배분법 풀 거예요. 물음 1번 직접 배분법이니까. 직접 배분법. 직접 배분법. 자, 프리트리 이렇게 있죠, 여러분? S1, S2, P1, P2. 자, 왼쪽 여기가 S1, S2야. 여러분 그냥 약자로 쓸게요. S1이 동력 부분, S2가 수선 부분, 그리고 제조 부분이 P1이 절단 부분, 프라이머리죠. 주된 부분이란 뜻이죠. 조립 부분이 P2이고. 자, 여러분 제가 그 한 가지 그거 제 설명하는 중에 죄송한데 아까 전에 요 앞 회차 있죠. 앞 회차에 용어 있잖아요. 용어. 그거 정상원가 그 차이 조정하는 방법 3개 정확한 용어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사이에 쉬는 시간에 찾아보고 왔어요. 여러분 그 지금 잠깐 갑자기 말해서 죄송한데 앞 회차에서 제가 말했던 거 용어가 조금 이상한 거 틀린 것 같은데 이랬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회차를 다시 들어보세요. 갑자기 조인건이 생뚱맞게 무슨 소리 하냐 싶으시겠지만 앞 회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수정하고 갈게요. 자, 방법이 3가지가 있었잖아요. 아까 그죠? 아까 들으신 분은 이어서 들으세요. 그냥 길게 말 안 할게요. 용어만 정리합니다. 1번 방법이 뭐였죠, 여러분? 이름이 전체 총액으로 하는 거.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총액 기준으로 조정하는 게 총원가 비례조정법이었어요. 요게 좀 틀렸어. 아까 전에 총원가 요소 뭐 이랬는데 요소가 아니야. 1번은 요소가 아니고 말 그대로 총원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그 총원가로 비례해서 조정하겠다는 방법이었어. 그죠? 2번 방법이 뭐다? 이게 그거였어. 원가 요소별 비례 조정법. 비례 조정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세 항목을 비례해서 나누겠다는 뜻이니까 공통적으로 여기 들어가죠. 그죠? 차이 조정할 거다는 거고 원가 요소는 총원가가 아니고 원가 있죠? DM, DL, OH라는 다 합치면 총원가잖아. 그죠? 원가 3개를 다 합친 게 총원가인데 총원가 말고 그 3개 중에 마지막에 있는 OH라는 그 요소 DM, DL, OH를 합한 게 총원가인데 마지막에 있는 제조 간접 원가라는 OH 배부받았던 정상 배부받았던 그 원가 요소만 고려해서 그거 비율대로 뿌리겠다. 2번대로 원가 요소별.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아진다고 했죠. 실제 원가 계산과. 마지막에 뭐였어요? 마지막 그냥 이건 비례조정법이 아니지. 매출 원가 너 혼자 다 좀 처리해줘. 너 혼자 다 감당해라. 매출 원가를 그냥 조정해서 비례조정법 아니죠 이거는. 비례 아니지. 매출원가 혼자 다 하니까. 매출원가 조정법이었던 거예요. 용어만 정리했습니다. 혹시 앞 회차에서 여기 아까 전에 여기에 뭐 요소를 붙여서 말했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총원가 비례조정법입니다. 그래서 그 뭐 헷갈리시진 않겠죠? 1번, 2번, 3번. 자, 방법 3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지웁니다. 자, 다시 풀이로 돌아오세요. 잠깐 딴 길로 샜었네. 자, 돌아오세요. 저만 돌아오면 되죠. 자, 그럼 봐봐. 여기 제일 위에 적는 게 이거예요. 배분전 원가.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S1, S2에 있는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P1, P2 메인 부분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절단 조립 부분이나 메인 부분으로 보내서 여기서 취합 다 해서 그래서 제품 스마트폰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조 간접 원가를. 그죠? 그러니까 배분 전원가. 이거는 문제 쓰여 있는 거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2만 원, 3만 원, 5만 원, 7만 원. 자,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발생을 했어. 자, 배부합니다. 여러분, 직접 배분법은 뭐다? S1, S2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죠? 서로 주고받는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서로 둘은 주고받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직접 배분법은 S1부터 하나, S2부터 하나 결과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 왜? 서로 안 주고받잖아. 뭐부터 하든 결과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지금 풀이를 보면 아실 거예요. 아까 뭐다? 단계 배분법은 먼저 배부하는 쪽이 그 다음 배부받는 쪽한테는 영향을 일방적으로 끼치는 거예요. 영향을. 그죠? 두 번째 영향받는 친구는 받았던 거를 다시 처음 애한테는 안 줘. 그냥 그대로 받았던 것까지 합쳐서 원래 내 거랑 합쳐서 P1, P2에 뿌리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뭐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뭐부터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죠. 하지만 직접 배분법은 상관없어. 뭐부터 하든 배분합시다. 자, S1부터 배분할 거야. S1은 빨간색으로 배분해 볼까요?
배분하니까요. 여러분 원가 원래 2만 원이 발생했었잖아요. 그죠? 이 원가를 배분해서 없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야? 배분하고 나서 보조 부분에 원가가 남아 있으면 돼야 안 돼. 우리 결과부터 다 적어버리고 갈까요? 자, 보세요. 이 2만 원, 3만 원이라는 원가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근데 배분을 하는 거니까 P1, P2로 안녕 하고 보내는 거잖아. 어떻게 돼야 돼? 얘들은 0이 돼야 돼요. 그치?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결국 이 2만 원, 3만 원, S1에 2만 원, S2에 3만 원 얘는 이 금액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 P1, P2로 흘러 들어가서 제품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 발생한 원가를 없애. 그러니까 배분해 준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죠? 배분하고 나면 0이 돼야 돼요. 자, 봐봐. S1 2만 원이 사라집니다. 자, S2에 배분을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보조 부문끼리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로 가정하는 게 직접 배분법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뿌린다고요? P1, P2 이렇게 두 군데 뿌립니다. P1, P2 이렇게 두 군데 뿌립니다. 여러분 이 뿌리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뿌리는 기준. 자, 뿌리는 기준은 여기 문제. 자, 보조 부분 배부 기준과 배부 기준. 배부 기준이 있죠? 배부 기준. 서비스 사용량 있죠? 동력 부분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그죠? S1. S1을 뿌리는 건 여러분 운전 시간. 운전 시간. 그러니까 동력은 뭐야? 동력은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자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전기를 공급받아서 여러분 기계를 많이 돌리면 그만큼 기계를 돌리는 만큼 그걸 많이 썼겠지. 그러니까 시간 많이 쓴 만큼 운전을 많이 한 만큼 운전이 자동차 운전 아니고 기계를 돌린다는 의미죠. 기계가 운전한 만큼 운용된 만큼 그 비율로 100시간, 400시간, 600시간 이 비율로 뿌려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요걸 뿌릴 때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 지금 우리는 직접 배분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100시간, 400시간, 600시간이잖아요. 총 몇 시간이야? 총 1100시간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수선 부분 100시간 이거는 여러분 총 기준 1100시간을 총액으로 잡아주면 돼야 안 돼. 1100시간을 분모해 두고 예를 들어 절단 부분에 1100분의 400, 조립 부분에 1100분의 600 이렇게 배분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전체가 다 안 뿌려지겠지. 전체를 1100으로 잡아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이 두 군데만 뿌릴 거 아니야. 지금 동력 부분은. 그지? 이 두 군데만 뿌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선 부분 100시간은 뭐예요? 실제로 썼지. 실제로 당연히 수선 부분에서도 전기를 쓰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하지만 이거를 그냥 가정상 안 쓴 걸로 보겠다라는 거야. 이때 주의할 점 뭐예요? 이 쓰인 100시간, 수선 부분에서 쓴 100시간은 그냥 모른 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직접 배분법에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1100분의 400 해서 절단 부분 배분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배분한다는 거야. 1000시간이 그러니까 전체 시간이 되겠지. 1000시간분의 400, 1000시간분의 600시간 이렇게 배분하면 됩니다. 자, P1이 밑에네. 곱하기 뭐다? 1000분의 400시간. P2에는 곱하기 1000분의 600시간. 하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8,000원. 여기는 12,000원. 그죠? S1에서 발생한 2만원이라는 제조간접 원가는 P1, P2가 8,000원, 12,000원씩 부담하기로 했다라는 걸 찾은 거야, 이제. 쉽죠? 자, S2. 3만원이죠, 요거. 3만원이 사라져야 돼. 일단 사라져서 0이 되는 거죠, 0. 그죠? 0이 되고 이 3만원을 뿌려주는 거야. 여러분, S2에서 지금 3만원을 뿌릴 건데 S1이 받아 안 받아? S1은 그 금액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서로 안 받는 거야. 아까 S1도 안 받았잖아. 아니 S2도 S1 거 안 받았잖아. 지금 S1도 S2 거 안 받아. 야, 니 거 안 받아 임마. 이런 거예요. 서로 안 받아요. 이게 핵심이야. 서로 안 받아. 그럼 요 3만원은 어떻게 하면 돼요? 3만원은 똑같이 P1, P2 이렇게 두 군데로만 뿌려주면 되겠지. 기준은 봐봐요. 기준 S2 파란색 수선 부분은 수선액 고치는데 들어간 돈 그 기준으로 뿌린다는 거야. 여러분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아까 봐봐.
동력 부분. 동력 부분도 쓰다 보면 자기도 고장 나겠지. 고장 나면 수선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이 3,000원은 마치 안 쓴 것처럼 본다 이 말이야. 그죠? 그냥 가정상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3,000원이 들어갔지. 하지만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거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야. 뭐? 10,000원, 5,000원. 요 비율로 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수선액은. 요 비율로 이렇게 두 군데 뿌려주면 된다는 거야. 어떻게? P1은 곱하기 15,000분의 10,000원이죠. P2는 곱하기 15,000분의 10,000원. 그러면은 3만 곱하기 15,000분의 만. 아직 여기 틀렸죠? 15,000분의 여기 5,000이죠. 5,000. P2에는 5,000원이지. 이렇게 하면 15,000분의 5,000이니까 이거는 2만원. 여기는 만원을 배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값만 뽑아내면 돼.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P1. 아이고. 이상하게 커졌네. P1 볼게요, P1. P1. 절단 부분. 절단 부분은 여러분, 자기한테 발생한 P1 부분 그 자체에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가 있겠지. 그게 얼마야? 5만원이죠, 5만원. 여기 5만원. 그죠? 그런데 S1 동력 부분으로부터 받은 거 얼마야? 8,000원 받았고 수선 부분으로부터 배부받은 야 네가 부담해 피오나 라고 한 게 얼마? 2만 원. 이걸 다 더하면 뭐예요? 5만 원 더하기 8,000원 더하기 2만 원 하면 7만 8,000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두색 P2 자기한테 스스로 발생한 P2 안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7만 원. S1으로부터 받은 거 12,000원. S2로부터 받은 거 78,000원. 그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92,000원. 92,000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죠. 결과 끝났어. 다 풀었는데 설명을 한 번만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봐봐.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회색으로 보이나? 여러분 몰래 우리가 S1, S2, P1, P2 이렇게 발생한 금액이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이렇게 발생했죠? 다 합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다 더해봐. 5만원. 17만원이죠. 17만원. 요 4개 다 더하면 17만원이죠?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다 하면 17만원이죠? 총액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안 바뀌지. 그죠? 이 5만원, 7만원은 그대로 있고 지금 우리가 푼 건 이거잖아. 이 2만원과 3만원. S1에서 발생한 이 2만원, 3만원을 P1, P2에 배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밑에 4개 숫자 있죠? 요 4개 숫자가 5만원을 이렇게 찢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합리적인 기준에서 찢어서 P1, P2에 배부했다라는 거예요. 배부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P1은 제조간접원가가 78,000원. P2는 제조간접원가가 92,000원이라는 거예요. 최종 숫자가. 더하면 얼마야? 당연히 두 개 더해도 17만원이죠. 그죠? 당연히 17만원이죠. 바뀔 게 없습니다. 당연한 소리예요, 지금. 하지만 요걸 하면 내가 지금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죠. S1, S2에서 발생한 2만원, 3만원을 0으로 만들었잖아, 지금. 너희한테 남아있으면 안 돼. 그 돈은 결국 제품이 부담해야 되잖아. P1, P2로 일단 보내.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라고. P1, P2에 보냈더니 결국 P1은 자기 거 5만 원에다가 2만 8천 원만큼 더 부담해서 7만 8천 원이 된 거예요. OH가. 제조간접원가가. P2는 자기 거 발생한 거 7만 원에다가 추가로 2만 2천 원을 배부받아서 최종적으로 9만 2천 원이 된 거라고. 됐죠? 요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풀이를 쭉쭉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무릎 1번 어딨냐? 무릎 1번 직접 배분법으로 풀었습니다. 지금 직접 배분법으로 풀었고 자 제조 부문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원가 여러분 지금 이거 P1에 28,000원 P2 22,000원 이거 뭡니까? 우리 풀이할 때 지금 이 가운데 지금 너무 숫자가 제가 동그라미 너무 많이 쳐서 지저분한데 이 가운데 여기 있죠 여기 P1에 배부받은 거 추가로 원래 5만원 더하기 얼마야? 8,000원 2만원 그죠? S1으로부터 8,000원 S2로부터 2만원 이렇게 부담받았죠 그러니까 정답은 28,000원 P2는 어때? 원래 7만원에다가 여기 두 번째 여기 큰 거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지금 치고 있는 거 여기죠
S1으로부터 12,000원, S2로부터 10,000원. 그러니까 22,000원만큼을 배부받았지. 그게 지금 물음의 답이에요. 물음이 뭐야?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했을 때 제조 부분 P1, P2에 배부되는 보조 부분의 원가를 각각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P1 부분, P2 부분,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이 각각 얼마씩 받았냐? 제가 방금 말한 대로 28,000원, 22,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수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잘 따라왔으면 됐어요. 이 숫자로 여러분 뭘 연습해 오라고요? 자, 다른 기출을 푸셔도 되고 지금 다른 기출의 보조 부분의 원가 거기서 바로 풀어보셔도 되고 연습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문제를 뭐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으로도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2번 읽어볼게요. 아까 여러분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부이라고 했어. 그럼 A 제품 배부될 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일단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는 뭐라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보조 부분 S1, S2 제조 부분, 메인 부분 P1, P2 이렇게 나눠져서 S1에서 발생한 금액들을 P1, P2로 다 보냈죠. 그래가지고 보낸다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의해서 그냥 보내서 P1, P2에서 다시 한번 쭉 정산을 했잖아 마지막에. 그죠? 자, 2번은 야 너무 귀찮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야 그거 계산하기 너무 힘들잖아. 너 힘들지? 그렇게 하지 말고 공장 전체 그러니까 보조 부문, 제조 부문 뭐 따로 구별해서 뭐 보조니까 너는 제조에 흡수되라 뭐 이런 개념 하지 말고 그냥 공장 전체에서 제조 간접 원가를 다 합쳐가지고 계산해. 공장 전체에 발생한 거를 다 발생한 걸 합쳐서 계산해라는 거야. 제가 위에 적어뒀죠. 뭐라고 적었어요? 보조 부분, 제조 부분 상관없이 그러니까 S1, S2, 뭐 P1, P2 너희 뭐가 더 우위니 네가 뭐 프라이머리니 네가 서브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 네 개 전부 다 그냥 뭐 합쳐 공장 전체에 발생한 제조 간접원가 아까 이거 제가 얼마였죠? 15만 원이었나요? 그죠? 기억나죠? 다 합친 거. 네 개 다 합친 거. 15만 원을 다 합쳐서 하나의 기준으로 배부해. 너무 복잡하잖아. 물론 여러분 2번처럼 하면 정확하진 않겠죠. 그죠? 복잡하고 그럴수록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각 특성에 따라서 지금 했잖아. 그죠? 아까 전에 수선 부분은 수선 비용이 들어간 만큼, 동력 부분은 동력 그 기계를 쓴 만큼 이런 식으로 해야 정확하겠지, 좀 더. 하지만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야. 지금 2번의 관점은. 그러니까 금액도 크지 않고 그냥 어차피 15만 원을 총액은 똑같잖아. 그냥 그 넓게 가자. 크게 가자 임마. 이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지 이 말이죠, 이것도. 그냥 대충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알아냈어. 그리고 봐봐. 공장 전체 배부를 산정할 때는 뭐? 직접 너무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했어. 기준 요거 하나로 가자는 거야. 복잡하게 뭐 동력 기계 시간 뭐였어요? 뭐 수선액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요거 하나로 전체로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풀이 보면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자, 풀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장 전체 발생 제조 간접원가 아까 4개 더했지 여러분. 이게 S1, 이게 S2, 이게 P1, P2 이런 식으로 4개 더했죠? 얼마야? 17만 원. 아, 아까 제가 15만 원이라고 했네요. 역시 여러분 기억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죠? 17만 원. 17만 원입니다. 다 더하면 17만 원. 자, 공장 전체 발생 직접 노무 시간. 이건 어디서 볼 수 있죠? 공장 전체 직접 노무 발생. 아유, 발음이 또 꼬이네. 자, 여기죠, 여기 밑에. 위에는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우고. 우리는 지금 여기 3번 자료 봐. 실제 발생한 시간이 여기 있어. 직접 노무 시간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시간이죠. 절단 부분에 700시간, 조립 부분에 1000시간이 들어갔어. 쓰였다고 이만큼 발생했잖아. 근데 우리는 뭐 이 두 개를 합쳐서 공장 전체는 얼마 들어간 거야 보니까 1700시간, 1700 직접 노무 시간만큼이 쓰인 거죠. 그죠? 1700 직접 노무 시간만큼이 쓰인 거니까 1700 이렇게 1700시간을 찾았어요. 공장 전체 제조 간접원가 배부율 얼마예요? 위에는 전체, 공장 전체 금액 17만 원. 밑에는 공장 전체 직접 노무 시간 1700시간. 너무 쉽죠? 100원. 직접 노무 시간 1시간 발생할 때마다 100원씩 그냥 뿌리겠다. 제조 간접 원가를. 자, 뿌리겠다. 기준이 나왔지. 그러고 나서 자,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배부율은 구했잖아. 근데 뭐야? A 제품이잖아. A 제품. 위에 또 지저분하게 좀 지우자. 물어보자 하는 게 A 제품이죠. A 제품. A 제품은 또 공장 전체에서 우리가 여러 제품을 만드는데
여기 봐봐. 요 4번 자료가 A 제품에 대한 자료지. A 제품, B 제품, C 제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A 제품은 이만큼 들어갔다는 거야, 시간이. 쉽게 말하면 이렇죠. 공장 전체는 직접 노무 시간이 뭐 700시간, 1000시간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절단 부분 700시간, 조립 부분 1000시간인데 그게 제품 하나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여러 개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제품에는 직접 노무 시간이 50시간, 100시간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총 몇 시간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150시간 들어간 거지. 그죠? A에는 절단 부분 50시간, 조립 부분 100시간이지만 중요한 건 뭐다? 직접 노무 시간이 150시간 들어갔다는 거잖아. 이거대로 뿌리면 끝이겠죠? 150시간 곱하기 위에서 구한 이 배부율 100원 얼마야? A 제품의 배부할 제조간접원가는 150, 15,000원. 이게 무릎 2번 답입니다. 그죠? 허무할 정도로 빨리 풀 수 있었습니다. 무릎 3번까지 갑시다. 정말 힘내세요. 무릎 3번. 무릎 3번. 필기한 게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네. 무릎 3번. 자, 이제는 공장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좀 더 합리적으로 가자라는 거야. 좀 더 합리적으로 가자. 일단 무릎 1에서 구한 직접 배부법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부문별로 나눠서 뿌렸다는 거야. 지금 부문별로 할 거니까 일단. 무릎 1번에서 썼던 자료는 여러분 무릎 2번에서는 하나도 안 썼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냥 총액 17만 원만 뽑아냈으면 됐잖아. 어차피 총액은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지? S1, S2에 있는 걸 배부해도 어차피 총액은 17만 원인 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 그죠? 무릎 2번을 풀 때는 뭐 직접 배분법이든 단계 배분법이든 상호 배분법이든 결과가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아. 직단상이든 뭐든 똑같다고. 똑같아. P1, P2가 받는 금액이 직단상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 총액 자체는 어떻게 돼? 17만 원을 뭘 빼서 어디 넣고 뭘 빼서 어디 넣고 다른 방법을 쓰니만이 해도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17만 원인 거예요, 총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풀이했던 무릎 2번은 무릎 1번을 몰라도 무릎 2번을 풀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거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 무릎 2번을 풀 때 무릎 1번 자료가 필요 없다는 거를 알 정도 그렇게 파악하면서 약간 전지적 시점에서 보면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알게 되죠. 그렇다는 거를. 자, 3번 풀게요. 자, 제조 부문별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을 구하래요. 그렇게 했을 때 A 제품의 배부될 제조간접 원가를 구하세요. 단, 절단 부분은 기계 작업 시간, 조립 부분은 직접 노무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뭐 절단 부분이 P1이고 조립 부분이 P2니까요. 각각 다른 기준으로 뿌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풀이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P1, P2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 나눠서 배부율을 나눠서 제품에 뿌릴 거예요. 절단 부분 봐봐요. 아까 전에 제가 이건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러분 지우기도 뭐 하고 그래도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니까 여기서부터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P1이잖아. 원래 자기 거 5만 원. 에다가 추가로 28,000원 배부받아서 지금 총 P1에서 배부해야 될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야? 78,000원이야. 이거 아까 했던 거죠. 똑같이 P2도 말해봅시다. P2 자기 원가 7만원 추가로 12,000원, 만원, 22,000원 배부받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P2가 제품에 배부해야 될 총액의 제조간접원가는 총액은 92,000원이다. 78,000원과 92,000원. 그죠? 요거를 갖고 옵니다. 아까까지 요 계산한 거 요걸 갖고 오는 거예요. P1의 배부율부터 찾습니다. 분자에 78,000원. 그지? P2는 얼마인데? 92,000원. 맞아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배부율이니까 각 P1 부분에서 해당되는 배부 기준으로 나누고 P2는 P2의 기준대로 나눠줘야겠지. 지금 공교롭게도 여러분 지금 둘 다 1000시간이라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P1 같은 경우 파란색으로 일단 해볼게. P1은 밑에 뭐야? 이 1000시간은 뭐야? 절단 부분. P1 부분의 기계 작업 시간이야. P1은 여러분 아까 전에 여기 절단 부분은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기계 작업 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했지. 기계 작업 시간 봐봐. 문제에서 헷갈리니까 앞에 쓴 건 지우고 절단 부분이지. P1. P1은 기계 작업 시간 1000시간이지. 그죠? 조립 부분도 봐버립시다. 조립 부분은 여러분 직접 노무 시간이 1000시간인 거예요. 둘 다 공교롭게도 1000시간이긴 하지만 같은 1000시간이 아니야. 절단 부분은 기계 작업 시간 1000시간으로 나눌 거야. 총 들어간 시간 나눠야 되니까. 조립 부분은 뭐다?
직접 노무시간 1000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확인했다? 문제에서 여기 주어져 있다. 절단 부분은 기계작업시간, 조립 부분은 직접 노무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 절단 부분은 1000기계작업시간, 조립 부분은 1000 직접 노무시간이 들어갔죠. 이거를 총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제가 밑에 적어놨죠? P1은 절단 부분의 기계작업시간 1000시간으로 나누면 1기계시간당 78원을 배부하면 되는 거야. 절단 부분에 78,000원은 이렇게 배부될 거야. P2 조립 부분은 어때? 총 92,000원이지 배부할 금액이. 자기 거 7만원 배부받은 거 추가로 배부받은 거 22,000원. 총 배부할 게 92,000원이죠. 어때? 그래서 1000시간으로 나눴지. 이 1000시간은 기계시간 아니야. 직접 부분에 조립 부분에 직접 노무 시간이죠. 그래서 일 직접 노무 시간이 생긴 일하는 노동자가 1시간 일할 때마다 우리는 P2에서는 그 92원씩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까지 배부 기준을 잡고 나서 이제 쓰기만 하면 돼. 물어보는 게 또 A잖아요. A라는 제품을 묻잖아요. A 제품은 여러분 봐봐. 절단 부분은 기계작업시간 100시간만 썼어. 조립 부분은 직접 노무시간 또 100시간만 썼어. 그죠?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또 공교롭게도 A, B가 각각 또 100시간 똑같이 썼네요.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지. A 제품에 배부할 결국 제조간접원가는 어떻게 된다? 100기계시간 곱하기 78원, 기계시간당 78원. 이게 P1에서의 OH의 배부예요. P1 절단 부분에서 제품 A에 배부할 제조간접원가는 이 금액이야. 7,800원이죠. 그 뒤에 100 직접 노무시간 곱하기 92원은 P2 조립 부분에서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이야. 어디에? A에. A라는 제품에 배부할. 이런 식으로 합하면 17,000원. 정답은 17,000원입니다. 물음 3번의 정답은 17,000원. 여러분 이 문제도 교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싶으신 거야. 물음 1번은 뭐 방법을 3개 다 물어보시지 않았잖아요. 직접 배분법, 뭐 여러분 기출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1번 직접 배분법, 2번 단계 배분법, 3번 상호 배분법으로 배부해라. 그렇게 해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처럼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게 뭐예요? 마지막 물음 3번에서 교수님이 특정 제품 A에 배부받을, A에 배부할, 그러니까 A 제품이 배부받을 제조간접원가 금액을 지금 구하고 있죠. 17,000원. 물어봤잖아. 교수님께서는 전체 흐름을 네가 알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으신 거야. 아까 말했듯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거 처음에 말했던 거야. S1, S2라는 보조 부분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제품에 뿌려줄 수 없어요. 직접 연결성이 없으니까 얘들은. 전기 얼마 썼는지 그리고 수선을 얼마나 했는지 그 하나하나가 갤럭시 노트 하나하나에 얼마를 배부할지 애매하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라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라고요? 그렇죠. P1, P2 프라임 과정, 프라이머리 과정, 주된 과정, 메인 과정, 절단 과정, 조립 과정 얘들한테 우선 배부하라는 거야. 보조에서 생긴 제조간접 원가를 보조 과정에서 생긴 제조간접 원가를 주 과정으로 일단 배부해. 그래서 주 과정에서 배부받았지. 원래 자기 거 5만 원, 7만 원에서 추가로 받아서 28,000원, 22,000원 받아서 추가로 받은 것까지 합쳐서 어떻게 돼? 78,000원, 92,000원을 됐죠. 배부할 금액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배부하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물음 3번은 결국 제품에 배부하는 것까지 물어보시는 거지. 결과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거니까. 제품에 결과적으로는 배부가 돼야 되잖아. 그죠? 주 과정에 배부한 이유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제품에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과정까지 우리 이번 그 40회 출제하신 교수님께서는 물어보신 겁니다. 자, 한 50분 정도 걸렸는데, 수고 많으셨고, 자, 우리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세요. 직접 배분법이 우리 직단상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시고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도 앞 회차 기출에 보면 있다고. 그걸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거 있는데 여기 뭐냐 하면 이 앞에 이거 있죠? 여기 파란 박스인데 여기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 이것도 여러분 한 번 물어본 적 있어 최근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직단상 있죠? 이 방법 3개를 마스터하세요 일단. 하고 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단 2를 하시고 야 난 너무 벅차라고 하면 단 2는 안 하셔도 돼. 이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은 뭐냐 하면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또 여기서 나누는 거야. 알겠어요? 예를 들면 변동원가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가
뭐 전기 쓰는 거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쓰는 만큼 나간다라고 하고 가정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고정원가가 있다고 해요. 고정원가, 뭐 감가상각비 같은 거 고정원가겠죠.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거를 뿌릴 때 전기요금은 이제 변동으로 나가고 감가상각비는 고정으로 나간다면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는 기준도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일단 단일 배부율법은 야, 뭐 그렇게 나누고 있냐? 변동 고정을 왜 나눠? 야, 너무 복잡하다. 그냥 합쳐서 그냥 뿌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사실 이거야. 지금 우리가 한 건 이거라고. 단일 배분율법 하의 직단상을 지금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한 게 그거라고. 직단상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중 배분율법은 여기. 이중 배분율법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눠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이 둘은 특성이 다르니까 같은 하나의 기준으로 뿌리면은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거야. 그죠? 변동원가는 뭐랄까 단기에 쓴 만큼 생산량만큼 혹은 그냥 그걸 쓴 만큼 뭐 전기를 쓴 만큼 몇 와트 몇 와트 몇 와트 이런 식으로 각 부문이 배분해야지 맞다라는 거야. 고정원가 감가상각비는 뭐다? 감가상각비는 예를 들면 각 부문별로 있는 여러분 뭐 취득 건물 취득원가 이런 식으로 최대 생산량 뭐 최대 생산량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생산한 거 말고 맥스로 생산할 수 있는 거 있죠. 맥스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고정돼 있을 거 아니야. 각 파트별로. 수선 부분, 절단 부분, 조립 부분이 받는다고 하면 각 파트가 지금 올해 쓴 만큼이 아니라 최대로 쓸 수 있는 거 있죠. 최대로 맥스로 쓴다면 그만큼이 최대 캐파로 했을 때 그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고정원가는 뿌리는 게 맞지 않냐. 그냥 그런 논리로 해요. 이게 기출 중에 한 번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단일이나 이중배분율법으로. 뭐랄까 실제 계산해 보면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차피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변동원가, 고정원가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야 될 자료가 주어져. 변동원가는 뿌린 뭐라 단기에 쓴 그 변동되어 있는 뭐 전기 소비량, 전기 소요량 몇 와트, 몇 와트, 몇 와트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뿌리고 고정원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또 나와 최대 생산량 이렇게 그걸 기준으로 뿌려주기만 하면 되긴 돼요 사실. 어렵다기보다 그냥 너무 지금 생각할 게 많아지니까 지금 제가 한번 나중에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직단상만 해도 훌륭해요. 그게 뭐다? 단일 배분율법을 가정한 거야. 변동원가, 고정원가 구별하지 말고 다 합쳐서 가자. 이걸로 한 거고 지금. 야, 그거 좀 안 맞잖아. 변동원가는 변동원가의 특성이 있고 고정원가는 고정원가의 특성이 있으니까 제조간접원가라도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나눠서 생각해야지 맞지 않냐? 당연히 더 맞죠. 세세하게 전제를 새로 넣을수록 가정을 새로 넣을수록 더 자세하고 좀 더 현실에 가까워져요. 하지만 문제는 좀 더 어려워지겠죠. 자, 알겠죠?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기출 중에 이 문제 있는 거 한번 봐두세요. 여유가 되시는 분은 여기까지 봐두세요. 일단은 직단상만 잘해도 기본은 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 풀이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문제 3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